안녕하세요. EDM 글로벌 캠퍼스의 헤더입니다. 영국 학사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유카스 지원을 앞두고 계실 텐데요. 유카스는 영국의 대학 지원을 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여러분들이 각 섹션에 맞는 정보를 잘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2026년 입학을 위해서 약간의 변동된 사항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부분은 지원 마감일입니다. 유카스 데드라인은 매년 조금씩 다른데요. 항상 첫 번째로 열리는 것은 옥스브리지, 의학대, 수의대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 지원으로 열립니다. 이번 데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2025년 10월 15일인데요. 유카스 지원은 항상 영국 시간으로 6시까지 해주셔야 되고 특히나 이때는 옥스포드나 캠브리지 지원하시는 분들은 10월 15일까지 무조건 지원을 마감을 해주셔야 되고 옥스포드 또는 캠브리지 한 군데만 지원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대의 경우에는 유켓이나 비맥 같은 추가적인 시험도 여러분들이 보셔야만 합니다. 옥스브리지를 제외한 나머지 영국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월이 지원 마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라운드 1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Equal Consideration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A레벨을 하든지 우리가 EDM 해외대학 입학 과정에서 하는 BTech H&D 과정을 하든지 간에 동일한 선상에서 지원자들을 평가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데드라인이 2026년 1월 14일이고요. 올해에 비해서는 한 2주 정도가 땡겨진 형태예요. 이때 여러분들은 5개까지 대학교를 지원하실 수가 있고요. 지원한 대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1월 말부터 5월 초중순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오퍼가 나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대부분은 최종 성적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상 점수로 지원을 하게 되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대학교의 합격 여부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2월 말부터 엑스트라 오프닝이라는 시기가 열리는데요. 이때는 대부분 6월 말까지 열리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이 5개 대학을 지원하시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도 오퍼가 안 나온 상태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1개 정도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7월부터는 클리어링이라는 게 열리는데요. 이때는 추가 모집 기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어떤 학교에 내가 지원을 했는데 A레벨 최종 성적을 AAA를 받아와라 라고 학교에서 컨디셔널 오퍼를 줬는데 그 부분에서 최종 성적이 ABB가 나왔다. 이럴 경우에는 모집 요강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최종 성적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되게 흔치 않은 케이스이긴 한데 내가 5개 대학을 지원했을 때랑 완전히 다른 전공을 원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추가 모집을 하는 대학교들을 찾아서 넣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저도 제가 대학교 갈 때 클리어링을 활용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때도 여러분들이 유카스 상에서 접속을 하셔가지고 클리어링이 열려있는 학교들을 보시고 과들을 확인하시고 학교에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간이 내년에는 7월 5일부터 9월 24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영국은 대부분 9월 학기가 메인이다 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조금씩 대학교마다 개강 일자는 다를 수는 있지만 9월에 개강을 하거나 10월 초에 개강을 하게 되고 10월부터는 항상 내년을 위한 지원 시기가 열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로 알려드릴 부분은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의 변경인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형식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글을 작성을 해두고 유카스 상에다가 이제 붙여넣기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었었는데 굉장히 이게 오랫동안 유지를 했었거든요. 제가 대학교 지원을 할 때도 똑같은 형태였어요. 또 유카스는 단어 개수로 이거를 세질 않고 캐릭터로 셉니다. 그래서 자로 이제 카운팅을 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이제 구조에 맞춰서 작성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붙여넣으면 이게 또 줄로 카운팅이 되다 보니까 이런 구조가 어그러진다는 게 좀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이 완전하게 바뀌었어요.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라기보다는 3개의 문제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는 형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Why do you want to study this course or subject? 라는 문제인데요. 이 과정이나 과목을 왜 공부하고 싶은가? 라는 문제입니다. 사실 자소서에서도 항상 넣어야만 하는 부분이긴 했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제로 딱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관련된 답만 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해졌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How have your qualifications and studies helped you to prepare for this course
sole source subject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증이나 내가 했던 공부들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과정이나 과목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내가 BTech H&D를 했다라고 한다면 저희 EDM 해외대학 입학과정에서 제공하는 경영학 과정 같은 경우 경영학에 관련된 15과목을 배우게 되고 프로젝트 베이스드의 어사이먼트를 하게 되다 보니까 학생분들이 디테일한 내용을 작성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What else have you done to prepare outside of education and why are these experiences useful? 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과 과정 외적으로도 어떠한 경험을 했는가, 어떤 부분이 내가 교과 과정 외에서도 이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가, 이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영국은 extra curricular activity가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는 아닌데 이 과정에, 이 과목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글의 형식을 맞추지 않아도 질의응답만 하면 되는 형태라서 조금 더 편해졌다라고 저는 보이기는 하는데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또 고민이 되실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3개의 문제에 대한 답을 작성하게 되는데 예전에 이제 우리가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던 것처럼 분량은 4,000자로 동일해요. 그래서 4,000자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한 250단어에서 350단어 정도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이제 실제로 지원자분들이 문제에 대한 답을 작성하실 때는 한 문항당 150단어에서 한 200단어 정도를 작성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문제로 이제 나뉘어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자기소개서에 필요한 내용들이 또 들어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준비했었던 자기소개서 준비하는 영상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1기 졸업생 친구도 2025년 1월에 저랑 같이 대학교 지원을 하면서 생각보다 뭔가 준비할 것도 많고 이런 대학교를 선정하는 데에도 상당히 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2026년 대학 지원 같은 경우에도 EDM 해외대학 입학과정을 듣고 있는 친구들이 같이 이제 또 대학 지원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저런 서류를 지금 준비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변경되는 부분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공유 차원으로 제가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유카스 지원을 하실 때 필요한 서류들 잘 준비하시고 마감 기한을 잘 준수하셔서 성공적으로 영국 대학에 지원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